안녕하세요. 스트리트 뉴스 4월 8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애플이 iOS 버전을 14.5로 업데이트한다는 뉴스입니다. 이 업데이트의 중요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광고와 관련돼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철학대로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뉴스입니다. 뉴스 보겠습니다. 이게 B1, 그러니까 비즈니스 섹션의 제1면에 난 기사인데요. 제목이 Apple Privacy Feature gives users the reins. reig이라는 건 말의 고삐죠, 고삐. 고삐를 사용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애플의 프라이버시 기능이. 보면, 이렇게 그 메뉴가, 팝업 메뉴가 하나 떠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나올 메뉴라는 겁니다. Ask app not to track 하고, 그 다음에 allow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보면, 첫 번째. 사용자가 이제 앱을 다운받아서 열면 팝업 메뉴가 디폴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허용을 할 건지 아니면 not to track을 요청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논리에서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암묵적 긍정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 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opt-in, opt-out이라고 하는데 opt-out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치 식별자 내지는 이제 광고주를 위한 광고주용 식별자 이것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관련된 연락 정보나 그 다음에 구매 이력 같은 것을 수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쿠키라는 데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앱이 이름과 특정한 앱이죠. 자기가 다운받은 앱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데이터 장사하는 데이터 중개인한테 송신을 합니다. 데이터 브로커한테. 그러면 이제 데이터 브로커는 그 사용자 내지는 장치에 대한 데이터를 소셜 앱 업체한테 판매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당근 마켓, 그러니까 소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함으로써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앱, 소셜 앱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파는 거죠. 그러면 소셜 앱은 그 제공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서버에 있는 기존 계정 데이터, 그 사용자의 계정 데이터와 조인을 해서 룩업을 하는 거죠. 해서 그걸 연결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속성, 그 사람의 선호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광고만 골라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었는데 이제 애플이 이런 메뉴를 새로 이제 하나 개설해서 넣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컨트롤을 했다면 이제 아예 OS 레벨에서 이걸 컨트롤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밑에 운영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게 이제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특정한 사용자의 어떤 그 과업 내지는
일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일 과정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것을 이제 자기가 원하면 하고 뭐 까먹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했었는데 아예 이제 플랫폼 레벨에서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 애플은 자기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O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애플의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애플의 OS의 시장 점유율이 낮다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높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파장이 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 앱을 다운을 받으면 allow social to track your activity across other companies, apps and website하고 그러니까 explicit하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앱의 이름이 소셜인데 이 소셜의 활동 추적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다른 회사의 앱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across를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쪽과. 그 다음에 this identifier will be used to deliver a personalized experience to you. 이 experience라고 하는데 이게 짜증나는 experience도 있고 좋은 experience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identifier라는 거는 이제 장치 식별자 내지는 광고주용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ask app not to track 이게 이제 opt ou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out 이 영어 표현에 I'm in이라는 게 있고 I'm ou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새로운 거 하려고 할 때 I'm in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낄래 뭐 이런 겁니다. I'm out 뭐 이런 말은 잘 하지 않겠지만 이제 의미는 나는 거기서 빠질래 이런 겁니다. 낄래 빠질래 이런 거죠. 예전에는 OS 레벨에서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 당사자가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보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 보험 약관처럼 굉장히 긴 그런 약관을 통해서 다 읽어볼 수 없게 한 다음에 사용자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accept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심플한 화면으로 그 opt out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실제 요 밑에 보면 광고가 이렇게 뜨는 거죠. 광고가 딱 뜨는 겁니다. 이게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책의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애플의 개인정보 기능이 사용자들에게 권력을 넘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권력을 사용자들한테 넘긴다는 거죠. 이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중국제 샤오미 폰을 쓰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에 그 뭐랄까 앞서서 끌고 나가는 리더격에 해당되는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주 심플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say no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opt out하고 opt in 그죠? 진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추적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추적 트래킹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추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복잡한 설정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대신에 그냥
원하는 광고가 재미있다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렇게 막 그 광고를 보고 이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꼭 핸드폰이 아니어도 TV나 케이블 TV에서 광고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걸 선택하는 거죠. 보는 걸. 옵트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복잡한 설정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근데 이제 선택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앱은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른 앱들이나 제3의 광고주들 또는 데이터 브로커들과 공유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반드시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개인정보 통제권을 제공하려는 애플의 노력입니다. 이게 쉬워 보일 것 같지만 그 화면 뒤에는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들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플이 이제 이런 걸 앱 추적 투명성, 앱 트래킹 트랜스페어런시죠. 옛날에 트랜스페어런트 필름이라고 있었죠. OHP.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당하는 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피해보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앱이 추적하는 걸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95%는 앱이 여러분의 활동을 추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 그냥 느낌의 95%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앱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거죠. 웹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그러면 그 검색한 키워드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된 제품 광고가 메일이나 아니면 내가 보는 웹브라우저, 웹상에 그 광고가 뜨죠. 쫓아다니는 거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트래킹 하는 거죠, 계속. 쿠키와 같은 웹브라우저 추적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IDFA, 그러니까 Identifier for Advertiser라는 거죠. 광고주를 위한 ID, 광고주를 위한 식별자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앱 내에서 혹은 앱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추적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먹거리 밀키트라고 그러죠. 밀키트. 이제 식사 주문하는 그런 앱을 하나 다운로드를 딱 여러분이 했을 때 몇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다른 어떤 그 SNS 앱에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 그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광고들이 딱 뜹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관련된 먹거리 추적 앱을 다운로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바로 이상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광고들이 막 그 앱에 또 다시 뜹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항상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사용하는 게 IDFA, 광고주용 식별자라는 것이죠. 이 식별자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앱들은 방금 다운로드한 앱으로부터 여러분이 방금까지 검색해온 것들로부터 구매 기록,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위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 다운받은 앱에서. 지금 현재 많은 앱 회사들이 애플의 iOS 14.5의 공식 배포에 앞서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포하고 있고. 근데 애플은 왜 이것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애플은 오래전부터 자기 그 회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책임지는 그런 회사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2017년 이 회사는 웹사이트들이 iOS와 맥 장비들 상의 사파리라고 하는 브라우저에서 사람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쿠키를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플랫폼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익숙해진 플랫폼이 OS가 있고 OS 위에 웹브라우저가 있고 웹브라우저 상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거죠. 근데 2017년에는 이제 브라우저 상의 컨트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아래 플랫폼인 OS 레벨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립자 스티브 잡스의 단호한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개인정보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사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그 단어 네 글자는 과연 무엇인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자기가 어떤 데다가 사인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게 개인정보라는 거죠. 2010년에 한 컨퍼런스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또 말하기를 저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공유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어떤 분은 데이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꼭 감추고 있죠. 시쳇말로 말해서 옛날에 직장에 좀 오래된 상사가 사는 방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를 꽉 움켜쥐고 직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과 같은 스타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퍼주면서 자 이거 보면서 시행착오 하지 말고 해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건 이제 한 팀이니까 공유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한 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소셜 이런 사회 컨텍스트에서 이해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다른 사람한테 자료를 공유하는 문제 그것이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인 새로운 CEO 팀 쿡도 계속해서 그러한 책임을 계속 이어왔고 앱 추적이 소비자들을 얼마나 광고 마그넷으로 변신시키고 있는지를 비난해 왔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넷 아시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공항에서 사오는 기념품 마그넷.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항상 광고랑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마그넷이 됐네요. 광고가 마그넷인데 원래. 애플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달리 광고 수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하드웨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구글의 설립자 두 사람이 이 광고 모델, 이게 빌그로스라고 하는 옛날에 고투닷컴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인데 프리미엄 광고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의 가격을 높이 경매를 붙여가지고 높이 만들어서 먹고 사는 비즈니스 모델. 그게 야후로 갔다가 나중에 구글로 가는 건데 구글의 이 두 창립자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검색 엔진을 만든 이 두 사람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때 얼마나 망설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그 구글의 사원 중에 Don't be evil이라고 그러죠.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망설였을 거예요. 이것이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광고주한테 팔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사악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원을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논리적 비약을 해봅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결국에는 광고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엔 사용자의 프로필, 사용자의 은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 지금 딱 치고 나가는 겁니다. 애플의 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Not to Track이라는 메뉴를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추적이라는 걸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해당 앱은 더 이상 그 광고주용 식별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의 세계에 있어서 적극적 부정을 하는 거죠. 적극적 부정. 이것은 숫자를 넘어서 이 프롬프트 자체는 여러분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추적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앱들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애플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준수하는지 확실히 해두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허용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전과 동일합니다. 허용하면 전처럼 옵트인 되는 겁니다. 타겟 광고에.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를 수집당하는 걸 허용하는 것이 되고, 그걸 수집해간 그 앱은 브로커한테 팔고, 그 브로커는 또 다른 앱한테 팔고, 그리고 그 앱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여러분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전과 동.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yes를 누르면 그 메인 프롬프트 아래 작은 글씨로, 이게 약관이죠, 약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고 종류가 뭐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앱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읍소를 하는 거죠. 그 광고가 자신들의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여러분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유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은 팝업 창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폰에서 팝업이 제시될 때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지워버리거나 홈스크린으로 백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OS 레벨의 컨트롤의 큰 차이점인 거죠.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환경 설정에서 개인정보라는 메뉴에서 추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냥 디폴트로 그 팝업 메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팝업 메뉴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디폴트로 세팅을 할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애플의 적극적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적 부정을 의미하는 소위 not to track 옵션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opt out 하는 거죠. opt out 하는 것의 그 새로운 기능이 OS 레벨에서 추가가 된다는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허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앱에게 추적 불가를 요청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사용자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서비스를 이용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컴퓨터가 우리 세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 많은 도메인들이 컴퓨터화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화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새로 생기는 비즈니스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아주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광고주가 주는 돈을 소득으로 삼고 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광고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주고 제품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제품은 공짜로, 제품이나 서비스는 공짜로 주고 대신에 그 참여자의 마음을 사는, 그리고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광고주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광고주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자기 회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갖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 그것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런 광고 비즈니스가 작동되고 있다는 게 멀티 세그먼티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로 내가 이게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도로를 운전할 때 이 도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달리지 않고 편안한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고 이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길을 갈 때 이 길이 누군가가 돈을 낸다라는 걸 알고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정보를 팔고 그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싫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더 보장해주는 측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지만 상당히 큰 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핸드폰 제조업체 혹은 안드로이드와 같은 그 핸드폰 OS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조심스럽게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